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받으신 수업 중에 이제 시험으로 따지자면 아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거를 일단은 오늘은 사실은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범위가 많지는 않은데 요거만 하면 돼서 저는 이제 요거 하는 대로 하고 실습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리뷰를 해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질환이 좀 힘들다고 하셨었나 봐요. 질환 다루기가 좀 어렵다고. 질환 무슨 뭐 소화기계, 뭐 호흡기계, 심혈관계 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그쪽도 좀 리뷰를 해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리뷰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으로 하자면 이게 얼마 못 나가거든요. 수업을 하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많이 못 나가요. 그렇게 못 나가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어쨌든 수업을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이미 들으셨다라고 저는 감안을 하고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저거 673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다른 것들 훑어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쭉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지막에 80문제 푸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둘 다. 근데 시간이 없네요.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없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할게요. 673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질식이에요. 질식. 그래서 질식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 이거 줄 치세요. 기도에서 폐에 이르는 길이 무언가로 막혔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 폐색이라고 합니다. 폐색이라는 것 자체가 막혔다는 뜻이잖아요. 기도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막혀가지고 기도 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폐까지 여기 숨 쉬는 여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폐까지 그 중에 어딘가가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그게 기도 폐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먹다가 이렇게 탁 걸리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죠. 목 있는 데를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아마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초킹 사인이라고 불러요. 초킹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그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어떤 여자가 기침을 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초킹 사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초킹 사인인데 그 질식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며 괴로운 표정. 그렇게 짓고 있죠? 그게 초킹 사인이에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져요.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약간 숨길이 남아있는 거니까 막 그 쌕쌕거리는 숨 있잖아요. 막 걸려가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의식이 있고 아직 숨을 쉴 수는 있는 상태가 자기 목 잡고 이건 아직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먼저 뭘 하셔야 되냐? 기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의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기침을 크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빠져요. 이렇게 잔기침을 해가지고는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면은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잃었다.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되는데 의식을 잃잖아요.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하인리법을 하실 거예요. 하인리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손가락을 넣으시면 안 돼요. 뭘 빼주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손가락으로 빼주려고 넣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구토를 토하라고 하는 거, 무리하게 구토를 유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리거나 물 먹어보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걸린 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게 내려가는 게 위로 내려가면 다행인데 더 내려가서 폐로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등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뭐 물을 먹게 한다거나 또는 손가락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호흡곤란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옆에서 기다린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얘기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사진 밑에 보시면 만일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말을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한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일단 먼저 할 거는 무조건 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먼저예요.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이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좀 괜찮아졌다고 해도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9에 일단 먼저 신고를 하셔야 돼요. 119에 신고를 하고 119 대원이 오기 전까지 선생님이 일부 처치를 하는 거죠. 119에 신고를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명이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 말고 응급처치를 받을 대상자 말고 2명이 옆에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한 명은 응급처치를 하고 한 명은 신고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시면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신고하도록 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아래에서 언급한 응급조치 요령은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부의 압력을 높이는 이름이 뭐냐면 하인미기법이에요. 하인미기법. 근데 얘는 언제 하는 거냐? 반드시 기도폐색이 확인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응급처치잖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분명히 손상을 받아요. 대상자가. 받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지. 일단 살리고 나서 그거는 추후에 처치하자. 이거를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인비법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잘못하면 장기를 찔러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 안 하면 죽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단으로 그냥 하거나 그냥 숨을 쉴 수 있고 다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인비법을 한다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겠죠. 이제 막 이렇게 초킹 사인을 하고 있어. 막 하고 있어. 그럼 숨이 안 쉬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제 물어봐. 이 사람 의식이 있는지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돼. 그러면은 등 뒤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상자처럼 대상자를 흰색 그 아저씨를 뒤에 아저씨가 붙들고 있잖아요. 등 뒤에 서요. 그런 다음에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압력을 가할지.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은 아시잖아. 명치는 어딘지 아세요? 갈비뼈가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 갈비뼈를 선생님들 만져보면 갈비뼈를 타고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 보이세요? 만져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타고 가면 여기에 모아지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게 만져져요. 뼈가. 그 뼈 바로 아래. 거기가 명치예요. 거기랑 배꼽 아래 그 사이 여기죠. 배꼽이요. 배꼽. 선생님 배꼽. 저기도 알려줘요. 저기도 알려줘요. 배꼽은 아니 거기 만져보라는 거죠.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배꼽과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한 손은 주먹을 줘. 주먹을 지금 그 손을 감싸요. 감싸. 내 손으로 내 주먹을 감싸. 그런 다음에 이제 당기는 거거든요. 당기는데 이제 이분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배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후 상방으로 당겨. 위로 이렇게. 그렇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위로 당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각도가 대각선이 이렇게 가요. 대각선으로 가요. 그래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 중요합니다.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이물질이 빠질 때까지 하시면 되겠죠. 한 장 넘기셔서 만약에 질식이 계속되고 아예 이제 기절했어. 아예 기절해서 이제 의식을 잃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눕혀요. 눕혀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아예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9 신고하고 뭐
심폐소생술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뭐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왜냐하면 키 차이 때문에. 네, 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보다 큰 사람을 하려면 상체가 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은 한테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큰 사람이야. 근데 하임리법을 하실 거면 그 사람을 무릎 꿇리세요. 그냥 무릎 꿇으라고. 그럼 나보다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무릎 꿇으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이 뒤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나보다 작아질 테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바뀌었는데 이 교재가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뭐 등을 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등 쳐요. 사실은 바뀌었어요. 2020년인가부터 아마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원래 이제 시행하는 거는 이제 119 구급대가 오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짜 시행하는 방법은 이거는 시험 외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초킹 사인 하면 일단 가서 등을 세게 5대를 치시는 거예요. 5번. 5번을 등을 치고 약간 이렇게 숙이라고 해가지고 등을 5번 쳐.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하이미법 5번. 그다음 다시 뒤에 등을 5번. 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애기들은 저는 이제 저희 아들 한번 해봤어요. 애기들 걸려가 사탕이 맞아요. 사탕이 걸려갔는데 애기들은 이제 작잖아요. 작으니까 내가 의자에 앉아.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걸터 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애를 눕혀요. 그러면 애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죠, 몸이. 그러면 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애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아. 이렇게 목을 감싸서 얼굴을 받치는 거죠. 막 흔들리지 않아.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잡아. 그런 다음에 애를 뒤집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등을 치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치시는 거예요. 밀어 올린다는 생각. 저희 애기가 몇 살 때는 한 2~3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3살? 그 정도였는데 그날이 명절이었어요. 이제 집에 이제 친척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그때 시댁에서 같이 살아가지고 저희 그 시댁에서 다 명절이며 제사며 다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엌에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소리가 어떡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딱 봤는데 거실에 애기 사탕을 주신 거야, 알사탕. 아이고 내 새끼 걸렸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등만 이렇게 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자리에 바로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바로 이제 애를 뒤집어가지고 몇 번 치고 바로 팍 나오고. 근데 또 저도 막 제가 호들갑 떨면 다 같이 막 이제 우니까 아무 일 아니라듯이 다 됐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다칠 때마다 참 저희 남편이 되게 호들갑을 떨어. 남편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저까지 막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애기가 막 혼자 막 빼빼빼빼빼 돈다 보면 아이고 막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거실에 있었고 애가 뺑글뺑글 돌았던 거야. 아이 잘하네 해놓고는 나중에 애가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갔다가 정신장애 가요. 여기가 찢어졌어. 찢어졌는데 남편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래서 막 아빠 보고 뭐했어? 막 아버지한테 같이 있었는데 씨는 뭐했어 그럼? 같이 있었는데 너무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큰일 났다고 막 이제 하고 이러면은 이제 아버님이 너무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괜찮다고 그냥 지혈하면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병원도 못 갔어. 흉터 있죠? 흉터가 생겨. 둘째는 우리 아들도 있어. 다 있어. 저 웬만한 애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 둘째에. 둘째는 이제 9살 때였는데 어린이날이었나? 뭐 가서 막 놀고 얘가 흥분이 안 가라앉은 상태에서 집에 온 거야. 너무 좋았구나. 너무 막 밖에서 막 신나게 놀고 타고 막 흥분한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저쪽방도 못 가려고 저쪽 하는데 애가 이제 첫째랑 둘째랑 같이 안방에 가서
그 침대를 금방 뛴 거야. 근데 작은 애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니까 첫째가 뛴다 얘가 날아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그 샤시 있죠. 창문 샤시에 갖다 뻥 찐 거야. 조금. 그러니까. 애들은 연하니까. 연하. 남자예요? 둘 다. 엄마가 화가 돼요. 그래서. 뼈가 안 찢어져가지고 또 남편이 와 그래 니네 뭐가 있어 아 시끄러워 가서 수건이나 갖고 와 내가 아 시끄러워 하면서 수건으로 꽉 잡고 병원에 가자 가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더니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마취할 의사가 없대는 거야 그 밤에. 그래서 그냥 전신마취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부분마취 해달라 했더니 아 부분마취 해가지고 못 보낸다는 거야. 애가 난리치니까. 난리치니까 잡아야지. 부분마취는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리니까 막 난리치고 하냐 말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잡을 거니까 그냥 부분마취 하라고. 그래서 애를 거기다 침대포에다 싸가지고 싸가지고 내가 여기서 꽉 잡아가지고 꼬맸어요. 엄마의 눈이 무서워서 참았을 거야. 야, 다 다쳐. 야, 원래 다 그래. 야, 이거 원래 다 한 번씩 다 다치는 거야. 나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저번에 다쳤지? 너도 이제 너 차례야. 원래 한 번씩 다 다치는 거야. 이거 원래 다치는 거야. 강하게 키우셨네. 이렇게 키우면 애들이 엄살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는. 엄살도 많아요. 아주 그냥 추병원 안 응급실 들어도 단골 손님 내가. 아니 뭐만 하면 어디가 이제 아프잖아요. 그건 약간 근육이 놀라서 그럼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것은 그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안 쓰는 거밖에 할 게 없는데 아 일단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돼. 아 엑스레이 찍어보고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괜찮은 거래. 와. 걔 의대 보내야 되겠다. 아유. 아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벌써? 아니 첫째는 이제 고2거든요. 첫째는 한 2년만 있으면 군대 가잖아. 영상 안 나오고 요즘에. 한 명이라도 빨리 가라고. 한 명 가고 얘가 돌아오기 전에 얘를 보낼게. 얘 돌아가면서 가자 이제 좀 가라. 바로 가도 돼요. 난 군대를 군대 가도